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일단 설치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까요? 설치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설치를 하신 거니까, 혹시, 다른 데서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하이스트 프로그램 다운받기 클릭.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카톡방에 공지사항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 쭉 있고 맨 밑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이스트 무료 체험하고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공지사항에 있는 거 아니면 여기 프리캡 사이트 하이스트 프로그램 다운받기 클릭 여기 하셔도 되고 그거 다 모르시겠으면 1대1 카톡으로 문의를 주셔서 프로그램 링크를 받으셔서 거기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게 딱 첫 화면 요게 떠요. 요게 이 화면이 뜨면 이 하이스트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인공지능 자동매매 조건 추천 여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확인하셔야 되고 왜 여기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자동매매 세팅을 이 자동매매 조건 추천에 있는 종목과 로직과 틱봉, 분봉을 가지고 자동매매 세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매매 조건 추천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시면 여기 자동매매 조건 추천이 이렇게 작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작게 돼 있으면 이쪽 여기 확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쭉 펼쳐집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쭉 펼쳐지고 여기 20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동매매 조건 추천에 나와 있는 이 20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잘 맞고 있는 패턴들, 로직, 현재 시장에서 잘 맞고 있는 로직, 여기 H1, H2, H3 이 로직 안에는 패턴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매매 조건 추천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현재 시장에서 잘 맞고 있는 패턴들이다. 그거를 뭘로 나타냈냐? 예상 수익으로 정렬을 시켜 놓은 거예요. 수익이 잘 난다는 건 현재 시장에서 잘 맞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신호들이. 그러니까 예상 수익이 높을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동매매 조건 추천을 가지고 이쪽 자동매매 세팅을 하는데 왜 잘 맞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미 잘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 맞지 않는 거 앞으로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잘 맞는 애들이 더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동매매 조건 추천에 있는 걸 가지고 자동매매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자동매매 조건 추천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느냐? 자, 내가 나스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스닥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나스닥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밑에까지 5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H2 240T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오일을 하고 싶다. 그럼 오일 중에서 하나, 둘, 셋 오일 3개 있어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오일 H3 5분봉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골드를 하고 싶다. 그럼 골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H3 240T. 유로를 하고 싶다. 유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H3 60T.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다가 세팅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자동매매 조건 추천에서 하실 때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어요. 야간장, 미장 시작 시간대는 분봉은 하지 않습니다. 분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신호의 텀이 너무 길어요. 우리가 보통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5일을 예를 들어 H3 5분봉, H1 5분봉을 한다고 해봐요. 보시면 8시에 신호 한번 나오고 10시 40분에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7시에 나오고 8시에 나오고 1시간. 여기 짧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지만 저희가 10시 반부터 방송 시작하는데, 그때 만약에 분봉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시간 있다가 나와버리면 오늘 매매는 끝이에요. 없어요. 그쵸? 10시 반부터 보통 다음날 우리 아침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2시 정도, 늦게 하시는 분들은 한 3시, 4시까지도 하시는데, 보통 2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2시간 있다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 있다가 신호가 나오면 12시 반이에요. 텀이 너무 길죠. 중간에 충분히 30T 구간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 2시간 동안 한 번밖에 매매를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2시간 있다가 한 번을 매매를 했는데 그게 익청이 안 된다거나 스위칭이 된다거나 손절이 된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죠.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 분봉으로 하면 기회 비용이 너무 손해예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볼까요? H3, H1, 120T.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보시면 120틱인데, 다른 거 120틱을 볼게요. 자, 보세요. 얘는 7시부터 이 한 칸이 보세요. 얘는 몇 시야? 10시 반에 이만큼이 거래가 일어나는데, 얘는 유로는 7시부터 거래가 이만큼 일어나요. 얘가 거의 한 1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래를 얘는 3, 4시간 동안 거래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유로는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각 종목들의 그러니까 미장 시작 때는 분봉하지 않고 유로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비효율적이에요. 신호가 너무 안 나온다. 여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매매 조건 추천에서 내가 나스닥을 하겠다. 아니면 오일을 하겠다. 그러면 오일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나스닥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저는 오일을 하겠습니다. 오일을 한다. 그러면 오일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H3 5분봉. 요거는 지금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5분봉 그냥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이쪽 종목 선택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쭉 종목이 나와요. 쭉 종목이 나오면 5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종목 선택 끝났고 주문창 설정. 주문창 설정은 각자 안내받으시는 HTS 번호가 다릅니다. 번호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기 클릭을 하시면 H1, H2 99 01, 02, 99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각자 안내받으시는 HTS 번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HTS 번호는 어디서 안내를 받느냐, 여기 쿠폰 신청하기 여기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하이스트 자동매매 쿠폰 신청. 그래서 밑에 여기 쭉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전화통화 가는 시간 및 문의사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동의 누르신 다음에 서밋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그 직원분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거기서 HTS 번호를 안내 받으시고 그 안내 받으신 번호를 선택을 하시고 이 HTS 주문창 설정하실 때 주의사항은 HTS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 HTS가 실행이 되는 상태에서 HTS 호가창이 화면에 떠 있어야 돼요. 요 화면이 요 창이 떠 있어야 돼요. 화면에 여기 안 떠 있으면 자동매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떠 있는 상태, HTS가 실행되고 HTS 호가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주문창 설정 안내받으신 HTS 번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문창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추세 로직 H1이라고 써있죠. 요 H1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H1, H2, H3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내가 이쪽 자동매매 조건 추천해서 선택한 H3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H3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옆에 분봉이냐 틱봉이냐 요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봉 가장 위에 있는 거 5분봉 클릭을 하시고 틱봉이면 이쪽 틱봉 써있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뭐 200틱이면 200틱 180이면 180틱 220틱이면 220틱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선택이 된 겁니다. 저희는 5분봉을 하기로 했으니까 5분봉 선택하고 그러면 종목, 로직, 구분, 틱봉, 분봉 다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설정하셔야 될 거는 자동매매 전략 설정 이쪽에다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요거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익절, 손절, 그리고 매매 종료 예약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트레일링 스탑 그리고 종목 고정 이 부분은 거의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는 현재 버전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 안 돼 있는 게 맞고 이거는 트레일링 스탑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종목 고정 요거는 자동 매매를 시작을 하면 그 주문창 HTS 호가창이 종목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종목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데 가끔 PC 안 좋으신 분들이 그 자동으로 변경되는 종목 변경이 되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지금까지 한 분, 두 분 계셨나? 한 100명 중에 한 분, 두 분?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 고정도 거의 쓰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고정도 신경 안 쓰시면 되고, 그러면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맞고, 그러면 자동매매 전략 설정에서는 익절, 그리고 손절, 매매 종료 예약,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익절, 손절
그러니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익절하고 손절을 꼭 걸고 하셔야 돼요. 손매매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서는 해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안 해보셔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굳이 경험을 안 하셔도 돼요. 파동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여기 딱 제대로 나왔네. 자, 여기서 매수가 나왔죠. 신호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30틱이라고 쳐. 근데 익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30틱 익절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다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익절과 손절을 걸고 하셔야 돼요. 익절을 거는 이유는 수익 났던 30틱 수익이 났던 그 수익금만 보고 그것만 추억하고 추억 매매를 하실 게 아니면 익절을 꼭 거시고. 왜? 수익이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꼭 익절 걸고 사용하시고. 손절은 필수예요. 해외 선물에서는 필수예요. 손절은. 왜? 해외 선물은 로스컷이라는 제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담보금이 얼마가 있던 그 담보금 이하로 내려가면 로스컷이에요. 제로가 된다고. 제로. 그러니까 손절은 꼭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익절, 손절 이렇게 걸고 하시는데 기존의 매매 해선을 좀 하시거나 나는 나만의 익절, 손절 기준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익절은 나는 20틱만 할 거야. 손절은 뭐 한 4, 50틱 줘도 돼. 요렇게 변경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해선을 처음 하고 해선을 해봤더라도 익절, 손절 기준이 없다. 그러면 여기 하이스트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30틱, 25틱 이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셨죠?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30틱, 25틱 사용하시면 돼요. 그 익절 30틱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익절 30틱이 뭐냐면 저희가 자동매매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체결이 되었던 익절 틱 수, 그 익절 틱 수가 20에서 30틱 요 사이인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 크게 30틱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손절은 제가 자동매매를 돌리실 때 담보금을 200에서 300을 한 계약 기준으로 200에서 300을 추천을 드리는데 파동 크기 내에서 부담이 안 되는 틱수 25틱, 담보금 대비 25틱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없으신 분들은 익절 30틱, 손절 25틱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꼭 익절, 손절은 꼭 걸고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저의 경험 플러스 회원님들의 경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매매 종료 예약. 요거는 지금 11시 반인데 저는 1시에 자요. 1시에 자는데 한 2시까지 돌리고 싶어. 그럼 제가 자는 동안 이걸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체크를, 난 2시까지 돌리고 싶으면 체크를 하고 여기 이렇게 시간을 기입하시고 자동 매매를 시작을 하시면 2시가 되면 자동 매매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될 때 포지션이 있으면 어떡하냐? 들어가 있는 포지션은 청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동 매매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매매 종료 예약하실 때 여기 오전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후 2시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후 2시로 하시면 안 되고 오전으로 하셔야 돼요. 새벽이니까 오전 2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다 됐어요. 5일 H3 오분목 종목 선택했고 주문창 설정했고 익절 손절 체크되어 있나. 여기 자동매매 전략 설정에 있는 익절 손절은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변경하실 일이 없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로직 맞나 H3 맞나 확인하고 9분 분봉 5분봉 맞나 확인하고 됐으면 자동매매 시작 누르면 이렇게 방금 나스닥이었는데 5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데 가끔 PC에 개인 PC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변경이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동매매를 시작하시더라도 이 종목이 변경됐나 안 됐나는 꼭 확인을 하세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럼 여기 자동매매 위험 고지 안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뜨면 요거는 처음 하실 때 그냥 한 번만 쭉 읽어 보시면 돼요. 쭉 읽어 보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니요 자동매매 안 하는 거고 예 동의합니다 하면 자동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동매매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동매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자동매매 중지 이 란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빨간불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깜빡깜빡. 이게 깜빡깜빡 해야지 자동매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럼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동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자동매매 진입이 안 돼. 진입이 안 돼요. 자동매매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자동매매를 시작을 하더라도 자동매매가 그러니까 포지션이 진입이 되려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이렇게 있죠. 이 화살표가 나와야 진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재는 화살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다음번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로 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로 진입이 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됐어요. 자동매매 세팅. 자동매매 조건 추천해서 내가 하고 싶은 종목 골라서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오셔서 종목 선택, 주문창 설정, 뭐 로직, 분봉, 틱봉 선택하시고 익절, 손절 돼 있나 확인하시고 매매 종료 예약하실 거면 체크하고 사용하시고 끝. 세팅은 어렵지 않죠. 세팅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5일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이 좋아 보여. 나스닥 돌릴까?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으로 변경을 하실 거면 자동 매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종목, 주문창 설정 뭐 전부 다 이쪽 세팅하는 거 전부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스닥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매매 중지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 5일 자동매매 중지합니다 뜹니다. 누르시고 다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종목 선택 나스닥을 하고 싶다. 그럼 나스닥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H2 240T 자 이렇게 익절 손절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문창 설정은 뭐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럼 자동매매 시작
그러면 똑같이 종목 변경됐죠? 요거는 꼭 확인하세요. 대동매매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예, 동의합니다 하면 자동매매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동매매 중지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매매는. 자, 그러면 이 자동매매 세팅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수익이 나느냐, 그게 가장 큰 궁금증이죠. 이게 정말 수익이 나냐? 너네 이 하이스트 나죠. 나니까 10월 누적 수익, 11월 누적 수익, 12월 누적 수익, 그리고 2020년 1월 누적 수익 1200, 12월 1000만원, 11월 400, 10월 900.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나느냐? 거기에는 이 로직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요지가 가지고 있는 H1, H2, H3 이 신호의 확률, 그러니까 이 신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신호로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로직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 로직의 확률은, 수익의 확률이라는 건 이 30틱 기준이에요. 익절 30틱 기준. 신호에 들어가서 30틱이 나올 확률. 수익 구간이 30틱 수익 구간이 나올 확률. 이게 저희 하이스트 로직은 70에서 80%. 이 신호의 확률은 70에서 80%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적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됐다 싶어서 이제 오픈을 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70에서 80%가 나오느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시스템 매매, 자동 매매, 거기 나와 있는 패턴, 로직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얼추 비슷합니다. 아예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다른 건 있을 수가 없고 조금씩 변형이 돼 있거나 약간씩 디테일이 다른 것 뿐이지 아예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면 저희 하이스트 로직에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H1에는 추세 패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추세 패턴들을 모아놓은 게 H1이에요. 그리고 H2는 캔들 패턴을 모아놓은 게 H2. H3는 돌파 패턴을 모아놓은 게 H3 돌파 로직.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H1에는 현재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확률 높은 패턴들, 추세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고수의 매매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써야 되나? 느리네. 네. 현재 시장에서 확률 높게 잘 맞는 패턴들 플러스 고수들의 매매 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하이스트
로직에는. 그 고수들의 매매 비법은 제가 알고 있는 거 플러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매매 비법. 그분들은 다 매매로 돈 버시는 분들이에요. 직접 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매매 비법을 패턴화 시켜서 그게 추세 패턴에 가까우면 추세 로직 H1에, 캔들 패턴에 가까우면 캔들 패턴 H2에, 그리고 돌파 로직에 근접해 있으면 돌파 로직 H3에 각각 구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1에는 시장에서 잘 받고 있는 패턴 플러스 고수들의 매매 비법, H2도 캔들 패턴, 시장에서 확률 높은 캔들 패턴 플러스 고수들의 매매 비법, H3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확률 높게 돌아가고 있는 돌파 패턴 플러스 매매 고수들의 매매 비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현재 시장에서 잘 확률 높게 돌아가는 패턴들만 가지고 있으면 확률은 40% 후반에서 50% 초반이에요. 잘 맞을 때는 55, 60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40 후반에서 50 초반. 결국 반타작이란 얘기예요. 반타작 좀 안 되거나.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매매 패턴들, 그리고 뭐 미국 쪽, 외국 쪽 해외 사이트에 있는 매매 패턴들만 가지고 로직을 만들었으면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야. 근데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고수들의 매매 비법,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확률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 그 실제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매매 비법이고, 그리고 만약 그 매매 비법이 시장에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매 비법이라는 것 자체는 비법이 아닌 게 되잖아요. 오픈이 돼버리면. 그리고 오픈이 돼버리면 그 매매법은 변형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지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매매 비법이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오픈이 되면 모두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밀려요. 깨지고. 시장에 오픈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 모두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다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운전하는 애들은 여기서 더 밀어버립니다. 많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이게 약간 세력화 기법이랑 좀 연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픈이 되면 그 매매 비법은 더 이상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수들의 매매 비법은 시장에 오픈이 안 됐어요.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런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매매 비법이나 이런 거를 오픈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픈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매매 비법이 아니니까. 아예 안 맞는 건 아닌데 그 자리가 확률이 떨어져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변형되는 그거를 또 찾아야 되고, 왜 변형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매매 비법 이런 거 잘 오픈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매매 고수를 안다고 해도 어떻게 찾아서 매매 고수를 알아냈어요. 알아냈어. 그럼 그 매매 고수분들이 그냥 쉽게 자기 매매법을 알려줄까요? 절대 안 알려주죠. 돈 엄청 요구해요. 좀 뭐 그냥 양심 있는 사람들은 몇백이고, 진짜 완전 양심 없는 이제 진짜 그냥 실력도 없는 애들은 진짜 몇천 단위로 불러요. 말도 안 되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오픈되지 않은 매매 고수들의 매매 비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하이스트 자동매매 이 로직 H1, H2, H3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게 너무 빨라서 지금 그런가?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단, 이 확률이 70에서 80%지 100%는 아니에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동 매매를 돌리면 누적 수익이 이렇게 쌓이니까 맨날 수익인가 보다. 맨날 수익 맞아요. 맨날 수익 맞는데 내가 돌리는 시점부터 내가 자동 매매 딱 시작하면 수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 매매를 시작을 하면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수익 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누적 수익이 쌓여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자동 매매를 시작해서 수익이 먼저 날지 손실을 먼저 보고 시작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떤 분은 뭐 11시에 돌려서 수익부터 시작할 수 있고 뭐 어떨 때는 11시에 돌려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결국 확률이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누적 수익이 쌓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자동 매매가 확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하고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뭐 주식이든 뭐 해선이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직 안에서는 확률이 70에서 80%가 나와서 이렇게 누적 수익이 쌓여요.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파동이 워낙 다양하고 변칙적인 파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직 H1, H2, H3 이 패턴 이외에도 요거는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 패턴 H1, H2, H3 매매 로직에는 로직이 해외 선물 모든 파동을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그냥 전체 파동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 일부분인데 그나마 많이 들어있고 확률 높은 것들을 제가 다 찾아낸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다 테스트 거쳐서 확률 낮은 것들은 다 버리고 잘 맞는 것들 갖다 놓고 그리고 매매 고수들 매매 비법 넣고 해서 확률을 70에서 80%까지 올렸어요. 여기서 더 올리려고 했더니 신호가 너무 안 나와. 신호가 너무 안 나오고 오히려 꼬여버리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은 게 지금 현재 H1, H2, H3 여기입니다. 확률은 70에서 80. 자, 그러면 확률이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직 안에서 움직일 때는 누적 수익 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난다. 왜? 파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 매매 패턴 이외에 벗어나는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해서는 워낙 다양한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하게 패턴화 시킬 수 없는 것들도 없는 파동들도 많아요. 그런 파동이 훨씬 더 많아요. 패턴화 시킬 수 없는 변칙적인 파동들이.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 패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동 매매를 정지를 합니다. 자동 매매 정지를 해요. 그러면 매매 패턴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저는 파동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매매 정지를 하는 조건은 스위칭. 여기서 스위칭이라는 건 여기 매수가 들어갔는데 익청 30틱이 안 되고 매도 신호가 나와서 매도로 진입이 됩니다. 이 매수가 나왔을 때 매수로 진입했는데 익청이 안 되고 다음번 매도 신호가 나오면 이 매수 들어가 있는 이
매수 진입은 청산이 되고 팔고 그 다음에 매도가 진입이 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신호가 들어갔는데 2030틱이 안 되고 다음번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이 매도 신호는 청산이 되고 매수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걸 스위칭이라 그래요. 익청이 안 되고 포지션이 바뀌는 걸 스위칭이라 그럽니다. 이 스위칭이 3번이 일어나면 자동매매 정지 조건입니다. 평균적으로 3번이에요. 그때 파동마다 2번에 할 때도 있고 3번에 할 때도 있는데 보통 3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매도 신호 나왔죠. 스위칭 한번 됐어요. 2번 됐어요. 다음번에 여기서 만약에 매수 신호가 나왔으면 여기서 정지, 스위칭 되면서 정지를 하면서는 들어가 있는 포지션, HTS에 있는 포지션은 청산을 하셔야 되고, 이해되셨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매 패턴이나 매매 로직이 확률이 높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직 안에서 움직일 때는 누적 수익이 쌓이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워낙 변칙적인 파동도 많고 일정하게 패턴화 시킬 수 없는 파동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 패턴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발생되면 자동매매는 정지를 한다. 그 자동매매를 정지하는 조건은 뭐냐? 스위칭 3번이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자동매매 하시면서 절대 크게 손실 나는 일은 없어요. 자동매매로만 하셔서. 자, 그러면 누적 수익 이렇게 쌓였는데 보여드려야죠 또. 안 믿으시니까. 대부분 다 안 믿지 뭐. 뭐 여기저기서 엄청 뭐 다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일단 뭐 10월달 거는 이게 누적 기간이 3개월까지밖에 안 나와서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10월달 거. 이게 10월달 게 제가 뭐 그 3개월까지밖에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방송했던 거를 캡처를 한 건데 2009년 10월달 934만 1300 여기 이대로 10월달은 파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동매매 돌리면 그냥 자동매매 돌려놓고 막 회원님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막 하다가 수익 마무리. 이렇게 작은 날도 있어요. 9만 얼마 뭐 이런 날도 있는데 이런 날은 그런 거예요. 오전에 수익이 났다가 야간장에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익 작은 날은 뭐 오전에 손실이 났다가 야간장에 다 복구하고 그런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10월달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전체 플러스 하루도 손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중이 아니라 마감하기 전에는 날이 변경되기 전에 중간에 손실 나는 적도 있죠. 이게 계속 자동매매를 돌려서 계속 수익이 났다라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다가 뭐 잠깐 뭐 손실도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 났다가 하다 결국 누적으로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이 하루 안에도 이 뭐 60만원 50만원 이 안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10월달 934. 자, 그리고 11월달. 11월달은 파동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한 3주째, 2주에서 3주 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60만원 있죠? 60만원. 요 날은 하다 파동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복구가 안 돼요. 반자동도 하고, 뭐, 신호 보면서 손매매도 하고, 뭐 했는데도, 복구가 안 돼서 그냥 마이너스 60을 끝났고,
다음날 보시면 마이너스 300이 있는데 저건 뭐냐? 전날도 파동이 안 좋아서 전날도 마이너스 한 40, 5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막 반자동, 방송에서 막 반자동 하고, 뭐 신호 걸르고 뭐 하고, 막 생쇼를 해도 안 나와, 파동이.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제가, 어떻게든 복구를 해보겠다고 계속 돌렸죠. 자동을 돌리다가, 이 파동이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안 좋으니까 제가 막 늦게까지 막 계속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늦게 자고.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랬는지 돌리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돌려놓고 자동 매매를 돌려놓고 잠이 들어서 잠이 들어서 4시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계속 돌아간 거예요. 자동 매매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4시 이후로는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날 이걸 보니까 4시 이후에 요 신호가 이 일정 구간에서 거래 없는 상태에서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여러 번 반복돼 갖고 요렇게 마이너스 3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이날 굉장히 운이 없는 어떻게 보면 4시 이후까지 돌린다고 해서 요렇게 된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엄청 안 좋았더라고요. 신호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한 몇십 개 나온 것 같아. 이 짧은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플러스 400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또 정신 차려서 쭈쭈쭈 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파동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냐 여기 막 20, 30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날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12월달 12월달도 파동이 좋았습니다. 12월달은 파동이 좋았어요. 이날 되게 좋았고 여기 130 얼마 한 날이 파동이 갑자기 급격하게 크게 나온 날이에요.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굉장히 크게 나와서 수익이 컸습니다. 12월 달도 좋았고 이 막판에 장 마감 연말에 거래량이 확 줄어서 이날 마이너스 했는데 거래량 안 나와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그만하자 그래갖고 그만둔 거고 마지막 날도 하다가 거래가 안 나와서 여기서 멈췄고 12월달 1050만원 1050 자 그리고 1월달 1200 1월달도 좋았어요. 1월달 쭉 이날도 파동이 커 이날이 아마 그 뭐 미사일 뭐 그걸 거예요. 오전부터 아주 거래가 막 빵빵빵 터져갖고 신나서 막 했죠. 이렇게 1월달도 1200 2월달도 현재까지 아직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올려요. 지금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달도 저번 주 300 정도 했네요. 누적수익 이렇게 쌓여요. 파동만 좋으면 쭉쭉 쌓입니다. 자 볼까요? 다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누적수익. 자 보시면 제가 종목 좀 볼게요. 12시가 됐는데 나쁘지 않네요. 다 골드 30틱은 안 나왔지만 한 20틱 정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오일도 잘 나오고 있네요. 오일 30틱 나왔고 나스닥도 30틱 30틱 나왔네요.
4353. 30대 나왔네. 여기서 한번 뭐 스위칭 되고, 여기 31, 24, 84, 32. 30대 나왔네. 좋네요, 오늘 파동. 자동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자동 매매 돌리고 있겠습니다. 뭐 오늘 뭐 파동이 좋아서 뭐 제가 뭐 따로 뭐 이렇게 할 게 없네. 그냥 뭐 쭉쭉쭉 나오니까. 좋아, 나스닥 이렇게 올라줘야지. 올라줘야 또 내일 주식 한번 딱 하고, 내일 주식 청산이래. 수익 챙기고, 수요일날부터 조금 조심조심 하다가, 옵션 만기일 때, 방향성 보고 종목들 다 뒤집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진입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 판세가 한번 바뀔 것 같아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자, 뭐 계속 유료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파동, 뭐 크게 큰 추세도 마찬가지고, 단기 파동, 뭐 해선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주변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 그럼 자동 매매 돌리고 있겠습니다.